안녕하세요. 해피라이프입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와 관련한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후 파산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알아보고 노후 파산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2020년 기준으로 인구가 1억 2,600만 명이고 이 중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3,600만 명이며 홀로 사는 고령자는 이 중에 600만 명에 이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인구는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중에 국가의 생계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70만 명이고 어느 정도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의 홀로 사는 고령자는 생활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연금만으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병에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해지게 되면 생활이 파탄이 나게 되는데 이를 일본에서는 신조어로 노후 파산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지금 20년에 걸쳐서 일하는 세대의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1인당 연금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후 파산의 경우에는 자신의 삶이 그 지경에 이르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뜻밖에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자신은 노후를 준비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약간의 저금이 있는 경우나 집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조금 있는 저금을 갉아먹는 경우에는 살러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00만 원 정도의 연금 수입이 있는 경우에 건강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혹시라도 중병에 걸릴 경우 그나마 아슬아슬하던 삶은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월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고 그런데 본인이 1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00%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월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불안한 삶은 내핍 생활을 강요받게 되어 있고 결국 줄이다 가장 줄일 수 있는 것은 식대이며 한 끼에 1,000원 정도 하는 식대는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와서 건강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난과 질병은 주변에 친구가 아무도 없는 고독이라는 지독한 환경을 선사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혼자 사는 사람의 12% 정도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노후 파산의 무서움은 아주 서서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주변으로부터 고립되면서 주위나 사회의 구조신호조차 보내지 않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간혹 뉴스에 나오는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고령자나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발견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의 경우에는 오히려 짐이 되고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 사회를 지나 인구의 20%가 고령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2025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후 파산을 예비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가족에게 특히 신경을 씁니다. 혼자 사는 경우에 평균 수명이 남성은 8년, 여성은 4년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생활비의 경우에는 홀로 사는 경우, 둘이 사는 경우보다 30에서 40%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금의 경우는 혼자 받는 것보다 둘이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다음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연금처럼 매월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정 같은 스님도 우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저서로 인해서 인세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상가를 사서 세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동사무소로 가서 각종 정부 지원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지원, 간병인 제도, 임대아파트 지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지원이 국가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55세 여성은 이혼한 후에 간경화로 살아가기가 막막해지자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한 결과 5년 동안 월 80만 원을 보조받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건설 노동자는 동사무소에 가서 때를 쓰니까 동사무소에서 주택 청약을 금액하고 상관없이 2년만 불입하라더니 2년 후 연락이 와서 새 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늙어도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세계 각국에 오래 수명을 유지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일을 했고, 그 일로 통해서 육체의 건강과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90세가 넘는 사람이 농사일을 한다든가 육체적인 일을 하는 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리미리 신경 써서 대비하는 것만이 비참한 노후 파산을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